네, 반갑습니다. 페퍼입니다. 이 영상은 캠린이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고 오늘 알아볼 건 워터저그입니다.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왜 스텐 형태의 워터저그가 유행인지, 대표적인 브랜드와 또 차선으로 선택하는 브랜드, 그리고 아마 잘 모르실 가성비 브랜드는 각각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가성비 워터저그 성능의 그 실체에 대해서 직접 사용해본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고, 이어서 워터저그 구매 시 체크할 구매 가이드와 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메이커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예티 등의 더블월 진공 구조의 스텐 소재 워터저그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본래의 목적인 식수의 보관보다는 주로 여름철 얼음 보관의 목적으로 스텐의 보냉력이 다른 소재보다 더 좋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이런 형태 말고 그 스탠리에서 나오는 진공 그라울러를 얼음 보관용으로 사용하곤 했는데, 이게 본 용도가 맥주를 보관하는 거니까 입구가 좁아서 얼음용으로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구가 넓은 형태의 제품들을 얼음용으로 선호하게 되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여기 예티, 없어서 급하게 종이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예티가 20만원 초반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하는 애를 또 헐벗게 둘 순 없죠. 뭐 또 좀 사입히고 하면 20만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가격이 좀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브루클리녹스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의 역사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웃도어 상품 쪽으로는 아마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감성적인 이미지의 레터링을 바탕으로 한 캠핑용품을 선보이고 있고, 워터저그의 가격은 한 7만원대 정도 되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대캠핑 시대를 거쳐온 가격으로는 꽤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작 트레일 제품인데, 저도 오래 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미국 월마트 쪽에서 판매 중이고, 국내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많이 판매를 했던 기억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진 건 아니지만 캠핑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장비들을 판매하는 걸로 보면 이 회사의 규모는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홈플러스에서 보게 됐고, 의미 없는 정가는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캠핑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뭐 진짜 급하게 사야 하는 거 아닌 이상 일단 키워드 등록이나 장바구니 넣고 잠복하죠. 그게 또 캠핑 소비의 재미이기도 하고, 특히 홈플이나 이마트는 뭐 버티면 50%니까 저도 급한 게 아니라 잠복했죠. 아무튼 마음은 예티를 사고 싶었지만 형평산 워터저그에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태울 수는 없고 해서 브루클리녹스로 하려다 때마침 이제 잠복 중이던 오작의 할인 알림으로 3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기억입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경험상 스텐 소재가 보온은 상단막의 이중 구조나 뭐 실링 상태 등에 차이가 나는데, 이 보냉은 더블롤 진공 스텐이 이제 내구성만 좋다면, 그러니까 진공이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면 보냉 능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뭐 이런 류들이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심플한 구조에 이쪽에 로고가 하나 있고, 외관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량은 원갤런에 내부 공간이 이제 더블홀이라서 외부 크기보다는 좀 작게 느껴집니다. 입구는 충분히 넓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고, 손잡이는 예티처럼 기울어지는데 이건 뭐 물 부을 때나 쓰는 거라 얼음용으로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있는 게 좋겠죠. 뚜껑이 분리형이 아니라서 분실 위험이 없고, 안쪽에는 고무 패킹도 있어서 이 가격에 나름 세심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텍스트를 참고하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스텐 계열이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데, 보통 국내 캠퍼들은 식기용으로 304 소재를 선호하죠. 이유는 200계열은 물이나 산성에 노출될 경우에 혹은 가열할 경우에 녹이 빨리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304도 녹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여담으로 이제 흔히 자석이 붙으면 스텐이 아니라거나 혹은 안 좋은 스텐이라는 구별법도 있는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빌려보면 스텐도 가공 방식에 따라 자성을 띠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저가형의 스텐도 자성을 띠지 않게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304를 해놓고 아닌 경우들도 허다했죠. 대표적인 다이소의 시에라컵 사건이 그랬는데, 뭐 현재는 304로 바꿨다고 하네요. 아무튼 시장의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 확인할 방법은 시약이나 뭐 더 정확하게는 고가의 금속 분석기 등으로 직접 찍어보지 않는 이상 뭐 어떤 제품이든지 확신을 못한다는 분위기라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사용한 결과로만 보면 지금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 워터저그의 특성상 항상 이제 물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뭐 녹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열을 하지 않는 식기류는 뭐 꼭 304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어서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작이 이제 304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는 아니고, 304 쓰고도 딱히 뭐 표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괜히 팩트 없이 엄한 업체에 억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그 표기적인 부분이 아쉬웠고 사용하는 데는 지금까지 뭐 녹이나 이런 건 없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한 2년 정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지만 이번 여름 휴가 때 3박 4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첫날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넘기고, 이게 둘째 날인데 얼음이 짱짱하죠. 셋째 날은 음식에도 넣어 먹고 잘 사용했고, 이제 마지막 4일째 철수하면서 찍은 건데 얼음 양이 줄면서 녹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음은 살아있어서 마지막 냉커피까지 야무지게 타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우리가 2박 3일 정도 캠핑을 하고, 영상은 이제 3박 4일을 한 거니까 대부분의 캠핑에 있어서 이 정도면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매 금액이 3만원대지 나름 또 정상 금액은 7만원 정도 하니까 또 따지고 보면 막 싼 마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저가형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기도 할 텐데, 제가 모든 것들을 사용해보지는 못해서 뭐 사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구매 시 이건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업 해드리면, 첫째는 일단 얼음 보관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스텐이 좋고, 그리고 더블월의 진공 제품이어야 보냉이 오래 갑니다. 이게 그냥 소재만 스텐이고 구조가 더블월이 아닌 제품도 많기 때문에 캠리니 분들께서는 구매 시에 꼭 이제 확인을 하고 구매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얼음을 원활하게 넣고 이제 뺄 수 있게 가급적 그 입구의 직경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척 시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용량인데, 솔캠이 아니라면 하프 갤런보다는 원 갤런이 좋습니다. 이게 더블월 구조라 내부의 공간을 먹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외관으로 보는 사이즈보다는 들어가는 얼음의 양이 적고, 물과는 틀리게 얼음의 형태로 인해서 이제 사이사이 비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원 갤런 정도는 해야 2박 정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뚜껑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 분실하기 쉬워서 뚜껑이 붙어있는 구조가 좋고, 뚜껑 안쪽에 고무 패킹 등의 이제 실링이 있는 게 좀 더 보냉 능력을 지켜주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재인데, 식기용으로는 304 소재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워터저거의 경우 가열하는 용도가 아니라서 저는 완전 식용 불가한 소재가 아닌 이상 뭐 딱히 304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건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티는 20만원대 중후반대고, 오작은 세일 타면 3만원대 중후반대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둘 간의 성능이나 내구성이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오작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럴 때 흔히 우리가 메이커 값이다 라고 하고, 제 생각에도 메이커 값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메이커 값이라서 거품이다 라는 해석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브랜드 자체가 그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도 회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모든 노력의 과정과 그리고 그 시간의 이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브랜드의 이미지와 또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뭐 저게 원가가 얼마고 뭐 그러는 건 글쎄요. 물론 신생 브랜드가 제품은 형편없으면서 오로지 허위 광고와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정책으로 욕돋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노력으로 이미지를 완성시킨 브랜드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 돈은 그 제품의 원가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에 대한 지불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전 돈이 있으면 예티를 산다. 사고 싶다. 그리고 오작은 저는 홈플러스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고, 여름 시즌이 끝나서 그런 건지 이제 현재는 검색을 해봐도 안 보이는데,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홈플러스나 트레이더스 이제 방문하실 때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올여름 어차피 끝났으니까 기억하셨다가 내년 여름에 한번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아마 캠리니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건데, 계속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알림을 통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항상 즐겁고 또 안전한 캠핑 되시기를 바랍니다.